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김우정입니다. 오늘 유한타투데이에서는 펀드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펀드 플로우가 투자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2020년에는 사실 직접 투자로 투자가 많이 들어왔었고 2021년 하반기에는 일단 해외 주식 펀드로 유입 규모가 지금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해외 주식에 쏠렸던 관심이 국내 주식으로 오면서 다시 국내 주식 펀드에 좀 약간 활성화가 기대가 됐었는데요. 2020년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게 됐죠. 금리 인상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지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미국 주식시장도 조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이를 해외 주식펀드의 저가 매수 기회로 지금 잡으셔가지고 해외 주식펀드의 순이익 규모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미국 시장처럼 조정이 들어섰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주식펀드에서는 자금 유입 규모가 감소하면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해외 주식 펀드가 최근에는 2차 전지나 이런 섹터 펀드와 미국 주식 펀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국면이 저가 매수로 지금 대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일단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 유형이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죠. 안전자산과 유사하다고 평가가 되는 채권 펀드도 사실 해외 채권도 그렇고 국내 채권도 그렇고 금리 인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과가 저조하고 그다음에 위험자산인 주식 펀드들 해외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국내 인덱스나 국내 액티브 모두 지금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국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결과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해외 펀드 중에서는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 제재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펀드는 사실 유례가 없을 만큼 낮은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러시아 펀드가 어느 정도 해외 주식 펀드의 성과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런 시기에도 소재 섹터나 브라질, 그러니까 원자재죠. 인플레이션이 가시화가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물가 상승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국가죠. 브라질과 그 다음에 소재 섹터들, 에너지 섹터는 좀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하지만 소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좀 우수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주 비중이 높은 IT 펀드와 미국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낮은 편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성과가 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률은 낮은 상황이고, 거의 소재 섹터나 브라질 빼고는 마이너스 성과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서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펀드 시장에 대해서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사실 신흥국 주식 펀드와 ETF를 보면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순유출이 일어났다가 최근에는 순이익 규모가 과거 작년 하반기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주식 ETF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이 사실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 같은 경우에도 소폭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 주식 펀드는 연말에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었고 그 이후에 연초 이후로 보시면 사실
그 펀드에서는 계속 자금이 빠지고 ETF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이 신흥국 주식 펀드처럼 이렇게 유입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 따라서 어떤 주에는 자금이 크게 들어오고 뭐 그렇지 않은 주에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작년이나 뭐 요럴 때처럼 뭐 유출로 방향을 잡는다든지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게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때는 관망하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 이게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그 주요국들의 비중을 평균해서 본 거거든요. 펀드별 그 주요국 비중을 단순 평균화 시켜서 본 데이터인데 보시면 인도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 TSMC 같은 IT 그 기업들 영향이 커서 굉장히 이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 내외로 비슷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분기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국가는 당연히 러시아겠죠. 러시아가 평균적으로 한 7%, 6%에서 7% 정도 지금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가 이게 그 금융제재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0.2%로 낮아졌죠. 그러니까 아마 이 7%의 비중을, 러시아 투자 비중을 아마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한국, 대만 뭐 이런 주요 신흥국 주식펀드로 좀 분산이 되면서 투자가 되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도나 대만 같은 경우 제조업 비중이 좀 높은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1분기나 아니면 작년 하반기에 투자 비중이 신흥국펀드 내에서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그냥 거의 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면 물론 환율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다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어느 정도 그 확대 여력이 좀 있어지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변 여건,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세로 들어가면 신흥국 펀드 내에서 좀 비중이 확대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서 계속 국내 주식을 팔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으신데 3월이나 2월에 그 매도 주체를 보면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한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두 번째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그 비중이 낮은 국가거든요. 지금 60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룩셈부르크나 이런 국가들은 여객 펀드도 있고 아니면 패밀리 오피스, 그 다음에 헤지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매크로 환경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2월, 3월에 금리 인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걸로 보고 주류를 사실 미국계 자금의 비중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높은데 미국계 자금은 오히려 1월, 2월, 3월 이렇게 해가지고 연초 이후로 보면 순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좀 이 변동성 확대 국면이 좀 진정이 되면 오히려 이 외국인 매수도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펀드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수급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그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국내 주식 펀드나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요럴 때가 또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생각해 보셔서, 게다가 좀 펀드 투자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